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 올드보이 유감입니다. 함께 보시죠. 10년 전에 내 꽃다발을 이인재 선배를 줬어요. 그렇죠. 내가 받은 꽃다발. 난 줄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준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가 지 옆에서 건드린 사건이 있었잖아. 그런 추악한 사건이 있었고 박수에 또 아주 그 비윤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 충남 선거는 우리가 잡은 거야. 주도권을. 오늘 아침 YTN을 비롯해서 많은 신문들이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한국당의 후보들을 하나씩 거론을 하면서 소위 아주 흠집을 내고 있는 그런 아침 방송을 듣고 참으로 분개를 합니다. 또 YTN뿐이 아니라 모든 방송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올드보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750만의 노인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750만의 노인 어른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 노인은 밥도 먹지 말고 정치도 하지 말고 이 사회에 살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인재가 어떻게 올드보이고 큰 인물이지. 큰 인물이지. 저도 올드보이로 돼 있던데. 그래. 아니 나도 올드보이고 다 올드보이야. 네, 올드보이 아니다, 큰 인물이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올드보이, 뭐 기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개념을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은 상당히 발끈하죠. 예. 한마디로 한국당의 전략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구관이 명관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육선, 피닉스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김태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재선 국회의원에 또 재선 경남지사까지 했고 더불어서 지금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3선에 경기도지사까지 재선까지 했습니다. 그러게 보면 보수당의 어떤 경륜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새로운 어떤 환골탈태한 보수의 새로운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밥상에 올려간 그 인물들이 예전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신선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고육지책이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라인업을 구성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감 그런 것이 또 어떻게 절박감 내지 비장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뭐 중진 의원들이나 뭐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뭐 경륜이 있다 하는 말이 있을 수 있고 올드보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어감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감은 다르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비약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홍문표 사무총장 말씀하시는 거는 올드보이로 얘기하는 게 무슨 밥도 먹지 마라 정치여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연륜이라고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금의 이 탄핵 정부를 지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한골탈태, 새로운 모습, 그다음에 새 인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예전에 하셨던 분들을 또다시 소환해서 다시 당의 간판의 얼굴로 나오시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올드보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뭐 노인을 비하하려나 이런 마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국민들이 뭐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이제 뭐 언론에서 프레임을 지나치게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같습니다. 거죠.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동의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새로운 인물을 찾는 거예요. 정말 참신한 인물, 그다음에 보수로서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내세웠으면 국민들이 볼 때도 참 이제 자유한국당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예전에 활동하신 분들이 다시 나오게 되니까 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런 분들이 나오는 것이 자유한국당 선거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인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이 낳은 가장 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JP도 충남지사 후보 이인재 고문으로 하라고 요청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인재 전 의원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6살 최연소 경기도지사 때보다 내가 열정이 시들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오늘 상당히 이제 자신을 이제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요.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올드보이 쓰지 말아달라고 하시니까 다른 별명으로
피닉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닉스, 불사조다 이런 예.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그 대선 후보 반열까지 올라가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잘 됐으라고 하면은 지지난 한 3년 그 3기 전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충남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3선의 그 어떤 그 선을 끊고 이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떤 우선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삐끗하면서 한마디로 한국당에 기회를 왔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왔어도 선뜻 나가려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었는데 예. 결국 지금 이제 그 뭐 야권에서는 이제 그 옛날 올드보이를 했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구관이 명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충청도에 낳은 뭐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지사를 비롯해서 노동부 장관 굉장히 경력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경륜을 바탕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 카드를 던졌는데 국민의 선택이 도민의 선택은 어떨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드보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된 것이 좀 노인 폄하로도 비출 수 있다라고 한국당에서 오늘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올드보이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쓴 비판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여욱 전 의원이 이렇게 SNS에 했습니다. 사고 싶지 않은 빈티지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르 리스트 사고 싶지 않은 빈티지다. 아주 좋게 말하면 왕년에 좀 잘 나갔던 오빠들이다 라고 이제 혹평을 했고요. 당 자체도 계륵 취급받는 참에 지방선거까지 계륵 후보 내세우는 철판 깔기 유권자들이 뭐 경기 들린 상태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 친정에 뼈아픈 소리 한다고 하지만 좀 굉장히 좀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한 것 강한 같은데요. 톤이죠. 예. 사고 싶지 않은 빈티지란 얘기니까 빈티지는 사실 인기가 높은 건데 사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빈티지가 별 인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전여욱 전 의원의 전원 표현도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로 돌아가서 안 된다고 이러나 자유한국당의 황골탈퇴의 모습이 기대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고 돌아온 보수들의 마음을 좀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여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잘 나가던 오빠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전에 잘 나가신 분들이 뭐 다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도민들의 생각이나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된 선택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다른 분들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나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에 잘 나가시던 분들을 또다시 소환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자체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처지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이번 그 예전에 하셨던 분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그렇게 그 어떤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이제 세 분이 홍준표 대표가 고심 끝에 꺼내든 전략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태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올드보이란 단어가 가장 억울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 예전 그 19대 의원 때 의원실을 가봤는데 굉장히 젊게 해놓고 사십니다. 본인 책상도 없고 전부 그 의원 보좌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같이 해놓은 걸 봤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고 여전히 지난번 19대에도 20대에서도 그 불출마 선언을 해서 나름대로 책임지는 보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컴백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새로운 깃발을 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 인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기대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지사 이번에 경쟁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된 게 그렇죠.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의원이 또 출마를 해갖고 리턴 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리턴 매치가 됐죠. 그러니까 19대 때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분이 붙으셨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는 김태호 전 의원이 이제 승리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20대에 출마를 안 하시고 그럼 김경수 의원이 당선이 돼서 지금 현역 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리턴 매치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죠. 그분이 이제 경남에서 도지사도 2번이나 하셨고 의원도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보수층에서는.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두 분의 어떤 경쟁이 섣불리 누가 이긴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어떤 지지도가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어쨌든 김경수 의원한테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 지역에서 투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김경수 의원도 보지만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가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경수 의원이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자만하지 않고 51대 49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쉬운 싸움은 아니다. 그러니까 낙승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볼 만한 분위기는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일정 부분 김경수 의원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턴 매치. 상당히 좀 운명적인 라이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민심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면접 좀 어떠셨어요? 뭐 질문들 빡세게 많이 하시네요. 네. 뭐 이제 삼선 시장으로서 이렇게 특별히 보일 게 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시정과 또 시민의 삶의 문제는 이 단절이 아니라 연속과 확장이 된다. 미리 좀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같이 셋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책 TV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데 세 사람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결선 투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당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쟁력을 더 강하게 높일 수 있고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학생운동 지도자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셨습니다. 1987 영화에서 드러났듯이 학생운동의 경험이 새로운 희생과 헌신의 과거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는 점과 탄핵을 주도했던 새로운 리더십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네. 박원순 시장의 면접이 빡셌다는 힘들게 했다. 뭐 이렇게로 저희가 좀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상당히 진땀을 흘릴 정도의 면접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결선 투표 도입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안철수 변수 때문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도 당내의 어떤 이런 인터뷰가 굉장히 뼈아픈 질문을 강하게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선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새로운 뭘 보여주겠냐 이것을 아마 뼈아프게 물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뿐만 아니고 우상호, 다른 그 분들한테도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선은 없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낸다라고 했지만 갑자기 이것이 룰이 바뀌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민주당 내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상호, 박영선 의원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예. 실제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뜨뜨미지근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당내 경선에 따른 결선을 도입을 했다는 것은 아마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오늘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삼선 도전에서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이와 같은 그 당내의 어떤 결선 투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것대로 본선 경쟁력이 누구를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안철수의 등장에 따르는 내부적인 어떤 민주당의 전략적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간략하게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 도입되면 상당히 좀 앞으로 경선을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50% 못 넘으면요. 사실은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상호 그다음에 박영선 두 분이 단일화됐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뒤집기가 가능할 수 있죠. 예. 당내 조직력이 훨씬 예. 두 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흥행의 판은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선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